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킵스파크 채널의 호스트인 구정모 PD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번 호스트, 노무사 강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 2거든요. 네. 이 에피소드 2의 첫 번째 게스트로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와. 어마어마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카오톡에서 이걸 누가 사라는 작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걸 누가사 작가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정말 우연치 않은 인연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작가님의 인생을 한번 오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함 스토리지만 네. 딱히 명함이 없으셔도 상관이 없어서 일단은 어떻게 이 카카오 이모티콘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 이모티콘 처음 한 거는요. 네. 2017년이고요. 그때에도 이미 시장이 형성은 되어 있었지만 뭐 이렇게 지금만큼 거대하지는 않았었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일을 찾고 있었는데 아직 사회생활 경험은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지금 많이 유행하는 대충 그린 그런 이모티콘들이 막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사에도 몇 번 나오고 이모티콘 이렇게 대충 그려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기사 최근에서야 네, 생긴 저 봤던 오래됐죠. 것 같은데 네. 2017년이 벌써 6년 7년? 네, 와. 7년 전이죠. 그러면 그거 기사를 보고 그냥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이모티콘을 쓰진 않았는데 가끔 이렇게 그 샵에 들어가서 볼 때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저도 그림을 좋아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너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또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러면은 못할 건 없는데 싶어서 그러고 시작을 했죠. 생각해보면은 저희 카카오톡 처음 썼을 때 거의 대부분 썼던 이모티콘이 기본 이모티콘이었거든요. 그죠. 솔직히 이모티콘을 지금은 사실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뭔가 나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저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만 맞아요. 해도 사실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죠. 종류도 많지 않고. 종류도 많지 않고 그때는 뭐 카카오 프렌즈, 프렌즈. 무지나 뭐 이런 애들 네, 썼던 맞아요. 것 같은데 많이 썼던 것 같죠. 어느 순간부터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대충 그린 그런 이모티콘을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선도했던 게 이걸 누가 작가님이 아닐까. 그래요? 선도까지 그 정도예요? 와. 선도자들 따로 있고 저는 아. 그 뒤에 바짝 따라가는. 바짝 따라. 그래도 맞잖아요. 네. 그러시면은 그 뭐 어렸을 적에 이제 뭐 미술 관련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릴 때 제가 네. 낙서를 되게 좋아했었고, 어.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기억에 나는 게 항상 학기 시작할 때 제가 그 교과서에 낙서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낙서를 해가지고, 와. 그리고 집에 가져갔을 때 어머니가 볼 때 너무 부끄럽고 혼날 것 같아서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요? 네. 그 낙서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긴 했지만 디자인과를 가서 공부를 잠깐 하고, 디자인과시구나. 그래서 그림을 계속 좋아하긴 했었죠. 그 낙서가 이제 네. 그 닷의 시작이 그러네요. 저희가 그 커넥팅 더 닷 얘기를 전편에서 했었는데 전편에서 했었고 네, 낙서에서 그러면 이제 이모티콘을 그리시면서 다른 일도 병행을 좀 하셨던 건가요? 오히려 처음에는 네. 그 제가 할 때만 해도 도전하는 사람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일단은 승인이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됐었거든요. 당분간은. 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승인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 판매되는 게 정말 어려운 문턱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단 하나 됐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그래도 한 한두 달 정도 네.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어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그래요? 이제 그거를 꾸준히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가 그래서 문제였던 거거든요. 네. 그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네. 그 뒤로 뭐 한 1년, 2년 정도는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는데 가장 그 효자 이모티콘이 혹시 있을까요? 제 예상은 그 안경 쓴 고양이 있죠. 안경 쓴 고양이가 되게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고양이. 네. 근데 그 단일로는 뭐 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시리즈. 뭐 몇 가지 있었겠지만 시리즈는 제가 아무래도 많이 출시한 것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아. 최근에 가장 계속 출시하고 있는 작은 회색 고양이나 작은 회색 빈티지 고양이랑 옷 입고 있는 고양이 네네.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면은 시행착오를 좀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장 힘들었던 거 이거를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니까. 그렇죠. 그 창작하면서 네. 아마 모두가 겪는 고민일 것 같은데 내가 대중성에 더 치중해야 되는지 내 개성 혹은 예술성이라는 것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지 그 고민인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제가 정확한 갈피를 못 잡고 네.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그때는 대중성을 바라보면은 그 이모티콘 시장에서 순위권에 있는 것들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뭐 귀엽고 막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해봤을 때 출시는 되더라도 성적이 되게 안 좋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개성만 엄청 강한 것들 하면은 사람들이 뭐 징그러워할 때도 있고 너무 이상하다고 할 때도 있고 해서 그 어디가 딱 적절한 지점인가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럼 0점 잡는.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딱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지금 일단 대중 뭐 굳이 따지자면은 개성에 더 개성에 가까운 더 것 같은데. 가까운. 네. 되게 대중들이 이제 여기에 맞춰진 거지. 그렇네요. 그리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면서 아. 그 팬층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겠네요. 웬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럼 작업은 어떻게 하세요? 아이패드로 하세요? 원래는 그 컴퓨터에다가 타블렛 타블렛으로. 판 타블렛 와콤으로. 와콤으로 그걸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패드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가.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간편하고 제가 그리고 이동하면서 그릴 때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아이패드로 지금은 작업을 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프리랜서로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뭐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는 게 뭐 자유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고 뭐 자기 루틴도 깨지기 쉽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좀 만족하시는지. 저는 아주 만족하고요. 아. 그 초반에는 근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뭔가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친구들은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요. 졸업하고 이제 네. 또 직장 구하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막 아직도 제대로 된 일을 못 잡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가 그 자리가 잡아서도 있지만 이미 돌아가기에 너무 먼 길을 와버렸고 그래서 그냥 나는 이대로 쭉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와. 그러면 이제 출근을 안 하시고 네.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을 하실 텐데 네. 본인만의 정해진 뭐 루틴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궁금해요. 이것도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 네. 그 프리랜서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네. 내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뭐 늦으면 계속 늦게 되고 네. 근데 그런 시기가 엄청 길었어요. 뭐 6개월 정도를 2시에 일어난다거나 오후에 그럼 그때 일어났을 때 그 자괴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남들은 막 엄청나죠. 돌아다니고 네. 있는데 근데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이런 게 또 안 돼가지고 집에서 하면은 유튜브 보고 막 딴짓하고 하니까 맞아요. 카페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살면은 진짜 내가 큰일 나겠다. 음. 당장에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 네. 이대로 살면은 내가 프리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없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룰을 딱 정해놓고 자신만의 룰을 그래서 요새는 그 8시쯤에 출근해서 아침 8시요? 6시쯤에 퇴근하는 것을 목표로 음. 유연하게 합니다. 근데 음. 그 작업실도 원래는 없었거든요. 네. 제가 카페 가서 일을 했었는데 네. 한 2, 3년 전부터 작업실 구해서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페인 가면은 투 경기 하잖아요. 네. 투 그 소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케렌시아라고 한대요. 약간 그 케렌시아가 이제 제3의 공간, 자기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네. 되게 흥분해 있는 상태인 소가 그 케렌시아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기를 이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케렌시아라는 그 제3의 공간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프리랜서로서 뭔가 좀 온앤오프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방법 하고 나서 좀 괜찮으셨어요? 많이 괜찮아졌죠. 그리고 이게 월세를 계속 내니까 아, 그렇죠. 일을 해야겠다. 네,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면 이쯤에서 이모티콘 작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엔잡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는
사람들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그 엔잡러가 이제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직장인 982명을 대상으로 엔잡 경험이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중에 89% 거의 90%가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은 진짜 네. 그리고 작가님도 그 수강생들 대상으로 뭐 네. 이제 강의도 하시는 네네.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네.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시려는 분들도 이런 엔잡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그분들이 뭐 고충이나 이런 얘기를 뭐 작가님께 그 댓글 같은 거를 많이 받긴 하는데요. 네네. 질문 같은 거. 저는 네. 부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본업이 있는데 이 이모티콘 일을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하는 것을 비중을 줄이고 이모티콘에 이렇게 투자해야 되나 물어볼 때 네. 엄청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네, 그럴 것 왜냐면은 같아요. 네. 지금 하는 일이 일단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당장의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부업으로 하는데 네네. 한 3, 4개월 정도 기존의 본업만큼의 수익을 내면은 좀 안정됐다고 볼 수 있어서 점점 비중을 줄여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요. 네, 3, 4개월 정도 하면 그래도 네. 이제 좀 유지할 정도로 이렇게 수익이 되나요? 근데 부업이라면 그런 것 같고요. 아, 근데 부업이라- 이모티콘 부업이라고 하면은 네. 그 이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고 그리고 그 한 번 출시하고 사라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오래 활동하고 많은 이모티콘을 냈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꾸준히 되고 계속 그러니까. 팔리느냐 하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모티콘 시장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굳이 그래도 기준을 잡자면은 네. 한 1년은 내가 꾸준히 어, 만족하는 수익을 내면은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와. 저도 이 네. 직업을 시작할 때는 네. 2년 정도 딱 하고 나와야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오래 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경주마처럼 계속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발 맞춰서 바꿔야 되고. 그러면 그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모티콘 작가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이모티콘 작가로서 좀 이런 점이 있으면 좋다. 이런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성향이 있으면 좋다라든지 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세요? 그 자기만의 아카이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음, 요새는 거의 다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모으고 수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기도 하고 네. 그 사진 같은 것도 밈이나 짤방 같은 거 음, 개인적으로 모으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다 귀중한 자산이고 아카이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에셋이 되는 거군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뭐가 인기 많은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창작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저는 사람들도 좋아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근데 이거를 막 공부하듯이 탐구하듯이 하면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장 쉬운 게 이모티콘 시장에서는 그 짤방이나 밈 같은 거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나.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유행하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밈들을 차곡차곡 모으면은 그거 자체가 어떤 나의 취향의 칼날을 예리하게 가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카이브를 잘 쌓아 나가면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 개인적으로도 뭐 어떤 쌓아갔던 아카이브 같은 게 있으신 거죠? 네, 네. 있다 없다 하죠. 네. 근데 이제는 제가 뭐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어.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제가 웃는지 그리고 어떤 그 유머 코드에 웃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네.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그거를 동일하게 느낄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모티콘에 그걸 담아낸다면. 네. 그래서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한 프로페션과 그러네요. 되게 인사이트가 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림에 뭐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취향과 그 아카이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면은 좀 뭔가 도슨트 같은 역할이네요. 도슨트 뭐 그렇다고 큐레이터 같은 큐레이터. 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네. 이런 그림체로 표현을 해서 내가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가님은 여러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그 캐릭터들이 아카이브라고 하셨는데 뭐 여러
넷상에 도는 그런 짤이나 밈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네.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에피소드 저희 같은 경우는 친구였으니까 있거든요. 저희도 네. 너 그때 이랬었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많이 담겼나요? 많이 있죠. 그래서 음. 그 제가 친구들 채팅방에서 네.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출시한 것 중에 덕철이라고 네, 네, 알아요. 남자의 알아요. 캐릭터가 네. 있는데 그거는 제 친구를 실제로 그 모티브로 했고. 외관을 와. 그대로 따와서 와. 그러면은 그 친구가 했었던 행동들도 일부 있고 그 많죠. 친구 캐릭터로 이제 표현을 한 최근의 밈을 좀 가져다 쓰는 거 가져다 그런 게 쓰는 있죠. 것도 네. 있고 그렇구나. 그 친구분 성함이 덕철이는 아니죠? 아 덕철이 아니 이름이 좀 현대적인 이름이라서 촌스러운 이름으로 저도 와. 많이 죽을 뻔했거든요. 왜요? 술만 먹으면은 아주 죽이려고 해가지고 아 그럼 오해하죠. 아 그러면 실제로 작가님이 뭐 짤이나 이런 밈 같은 거를 좀 보관을 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장을 그 이제 정말 보관하시- 좋은 것들은 보관을 하고요. 음. 그게 아니더라도 그 요새는 알고리즘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네. 그냥 막 쏟아지는 거 받지 말고. 근데 요즘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들어갈 때 물론 내가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있지만 네. 그냥 일단 네. 그냥 들어갈 때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냥 막 쏟아지는 거를 디펜스하는 것처럼 받아내는 건데 네. 근데 내가 이런 거 즐기고 싶은데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그 관심 없음 하는 기능 있잖아요. 음. 그걸로 다 쳐내면서 잘 갈리더라고요 이게 아. 그 취향이. 어. 그 저는 맞아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게 좀 이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냥 주는 대로 받지 않고 웃기더라도 음. 내가 완전히 좋아하는 결이 아니면은 그 없애버리거든요. 관심 어. 없으면. 와. 그럼 일일이 다 관심 없음을 누르시는. 그렇죠. 와. 지금 그거는 자기만의 루틴이라고 예, 할 수 예. 있겠네요. 근데 그거 정말 좋습니다. 음. 근데 저는 가끔씩 네.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요. 완전 새로 고침. 네, 완전 새로 고침 하는 기능이 있어요 유튜브는. 아. 그러면 유튜브 키자마자 안 떠요. 와, 그거 되게 좋은 네. 방법이다. 그렇게 한 번씩 하고. 근데 저는 관심사가 항상 바뀌는데 네. 이게 웃기더라고. 내가 관심이 예를 들면은 80만큼 있었던 게 이렇게 쭈르륵 뜬 게 아니라 네. 80만큼 있었던 거, 50만큼 있었던 거, 20만큼 있었던 10만 있었던 게 비율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새로 관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그 하위에 있었던 항목들이 날아가고 그게 채워지더라고. 나는 그래서 관심 없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측정지어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되게 좀 야리꾸리하거나 네. 노골적이거나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관심 없으면 누르는데 맞아요? 핸드폰 두 개, 아. 핸드폰 두 개 누르는데 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게 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만약에 뭔가 본인의 창작을 원하거나 아니면 뭔가 퍼런스 삼아서 한다면 네. 이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진짜 한번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허들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음. 100만큼 웃기지 않으면은 음. 80짜리는 다 자르겠다. 아. 그러면 얘가 100짜리만 추천해 줄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와.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유머 코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뭐 말로 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진짜 웃겼던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최근에 거. 봤던 제가 동물 영상을 자주 보거든요. 그 동물 중에서 특이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 좋아하는 거는 바위너구리 아세요? 사반이라고도 하는데 네. 바이너구리. 바위너구리 걔네가 바위에 숨어서 막 살아요. 네.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그 바위에 숨어 살기 때문에 바위너구리라고 하는 건데 음. 막 성경에는 지혜로운 동물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네. 그 되게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동물인 거죠. 음. 뭐 그런 동물들 사는 모습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웃긴 영상은 아닌데 거기서 뭔가 꿈틀거리는 거 있잖아요. 단순히 귀여운 감정뿐만 아니라 그 얘네 좀 이상한데 특이한데 라고 느끼는 지점을 놓치지 않고 좀 파고들려고 하는 거죠. 와. 그런 거 아니면은 네. 그 또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리고 싶은 게 가시두더지라고 있거든요. 가시 두더지. 어. 두더지인데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고슴도치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성체는 별로 안 귀여워요. 약간 징그러워요. 너무 가시가 길어서. 네. 근데 가시두더지 새끼 영상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네. 근데 새끼 가시두더지는 되게 젤리처럼 생겨서 어. 그 사육사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정말 젤리 주머니 같은 거를 들고 있는 느낌인데 영어로는 에치드나라고 아마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게 마냥 귀여운 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약간 징그러운데 네. 마냥 징그럽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뭔가 다른
이 둘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무언가 있다는 그게 건데 포인트구나. 근데 그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게 언어로는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굳이 언어로 가지고 오면은 그게 또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음. 이상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창작할 때 이상한 와. 느낌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좀 다른 영역인데. 그러네요. 완전. 근데 이게 네. 이모티콘에만 적용되는 거 아닌 것 그쵸. 같고 네, 맞아요. 아마 영상에도 그런 느낌이 있죠. 내가 음. 이게 이 영상이 왜 좋게 느껴지지? 이거 진짜 죽이는데 왜 죽이는 거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말로 풀어서 하면 이상해지는데 네. 그 두리뭉실한 느낌만 그대로 내 영상에 넣으려고 하면 잘 넣어지는 것 같거든요. 정말 그 예술가의 포스가 딱. 예술적인 게 좀 있네요. 저는 굉장히 상업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저도 사실 제가 한 번은 좀 회의감을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음. 항상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레퍼런스, 클라이언트가 그리고자 하는 그런 그림들을 담는 컨텐츠를 찍어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크리에이티브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디자이너한테 이번 프로젝트는 레퍼런스 없이 가자. 그래서 되게 뜬구름 잡는 워딩으로 요청을 좀 하면은 나올 줄 알고 굉장히 조용한 그 새벽에 네. 호숫가에 돌을 한번 딱 던졌을 때 그 공명감 뭔가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편안함과 좀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디자인을 좀 해달라. 느낌이 오묘하지만 좀 편안하고 좋은 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원한다. 그랬다가 욕 뒤지게 먹었어요. 무슨 요청을 그따구로 하냐고. 지금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누울 자리 보고 누우라고 사실 그때는 그런 얘기 했으면 안 되는데 뭔가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작가님의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그러면 이제 커리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우리 작가님은 지금 전업 이모티콘 작가신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이모티콘 작가로서 활동할 계획이신 건지 그러게요. 아니면 뭐 다른 업무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계속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네.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제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은 그 순수 미술이나 회화나 페인팅 같은 것들이었는데 네. 근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 돈 벌 궁리를 하다가 하게 된 게 이모티콘이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막 경주마처럼 달렸었고요. 눈을 깜빡 감았다 뜨니까 몇 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 원래는 여기서 돈을 벌고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자 이 계획이었는데 네. 그림은 전혀 안 그리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의감을 계속 느끼고는 있었는데 실행에는 못 옮겼죠. 왜냐면 돈 당장에 벌어야 되고 그리고 하는 것도 막 고통스럽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쭉 지나가다가 어느샌가 문득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거 이대로면은 이것만 하고 있겠다. 새로운 일 안 하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걸 끊어야 되는데 내가 끊지 않으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일을 완전히 줄이고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제 이모티콘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출시를 지금은 두세 달에 하나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하는 양 자체는 많이 줄이셨고요.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그림 공부하고 그림 제대로 배우고 또 미술도 한번 발을 담가보고 싶고 그래서 요새는 대학교를 다시 가려고 대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모티콘도 계속 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 미술 공부하고 예술 공부하고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전에는 완전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림 그리는 거긴 하지만 이것은 상업적인 거, 이것은 좀 학문적인 거 이렇게 구별을 하고 제가 대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고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것들이 여기서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했던 것들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그 공부할 때 무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어디 MMCA나 이런 데 갔는데 갑자기 작품명 가시 두더지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새끼 가시도 근데 확실히 네.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시네요, 정말. 근데 내가 좀 그 팬이라면은 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생각은 한 적은 있으세요? 생각 많이 했었죠. 그 제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거를 써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체감은 잘 안 되거든요. 네네. 이 데이터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막 누구 친구 통해서 듣거나 혹은 실제로 만나거나 어떨 때는 대중교통에서 쓰는 거를 본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네. 체감이 확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거를 써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치 그치. 네. 되게 신기한데 네. 그 제가 깜짝 놀란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잊고 살았던 게 하나는 돈을 내고 쓴다. 네. 네. 2,5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쓰려고 제목도 이걸 누가 산대. 2,500원을 내가 일해서 번 돈을 네.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그 돈을 내고 그냥 단순히 스티커 같은 건데 써주신다. 그 점에서 제가 이거를 예, 감사하겠네.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구나. 음. 그냥 데이터로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되게 감사함을 느꼈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모티콘을 쓰는데 막 이상한 거 내가 볼 때도 이상하고 못생긴 거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은 것을 음. 이모티콘으로 사용하는 건데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만든 이모티콘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걸 쓰는 거잖아요. 채팅에서 소통해서. 근데 그 점에서 또 한 번 놀라서 와. 음. 저는 진짜 공감하는 게 약간 의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제 내가 이렇게 보이고 싶은 대로 옷을 입듯이 뭐 액세서리 하듯이 네. 이모티콘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쿨하게 보이고 싶어서 뭐 이걸 누가사 작가님의 이모티콘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저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맞아.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아까 이제 대학에 가고 싶다. 네. 미대시죠? 미대에 네네. 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예술가로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음. 그냥 예술을 공부해보고 싶은 거고 음. 그 예술가들이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거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서든 뭔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지려면 예술성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를 배우기 가장 좋은 곳은 예술가들 집단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장착을 일단 하고 싶고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든 그 예술성을 지니고 안 지니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생뚱맞은 일을 하진 않을 거니까 그림은 그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든지 아니면 뭐 동화를 그리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을 하든지 편집자가 되든지 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술하고 아우러져 있고 어느 정도 상업 시장에도 걸쳐져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상업 시장에서 예술성이라는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와.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네. 뭐 어디 뭐 책에서 읽었다. 책도 많이 읽고요. 어. 주변에 사람들 얘기도 많이 하고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승화할 때까지는 수많은 경험과 음. 지식들이 있을 텐데 도출된 결론이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학교는 가야겠다. 앞으로는 사실 뭐 할지 모르겠고 창작하는 직업이 좋은 점이 일단은 창작하는 시간이 있고 네. 그 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이 또 아주 길게 있고 네.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확신을 아주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고 나서는 뭔가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고 뭔가 한 걸음 떨어져서 그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적성 신봉자거든요. 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반면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지루해서 혹은 뭐 다른 이유로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적성에 맞는 거죠. 적성에 맞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와,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예술이 하고 싶으신지 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술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제대로 보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에서 그 미술가라는 직업이 당장에 뭔가 즉각적으로 하는 일은 많이 없잖아요. 길게 준비하고 전시를 한다거나 혹은 길게 준비해서 책을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제대로 보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 아마 노무사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런 일 같은 것들 해결할 때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 제대로 봐야 되고 맞습니다. 그 현상 자체도 그렇고 이 사람이 느끼는 것 자체도 그렇고 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뭔가 사람 만나거나 혹은 어떤 일 겪거나 어려움들 겪거나 할 때 내가 이 일을 그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거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림이 좋아서 네. 정말 멋있다. 와닿는 말이에요. 제대로 보는 게 그러니까 예술의 정의가 제대로 보는 것이다. 너무 거창하게 말한 것 같은데 아니요, 엄청 심오한데. 이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지. 제대로 보는 거. 근데 올해- 이게 단순히 내 인생에서 맞는 자잘자잘한 사건들은 뭐 그냥 내가 어떻게 보든 큰 상관이 없지만 이 거대 담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네. 현상이나 이슈 같은 것들이나.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자신이 없고 제대로 봐. 그래서 잘하는 예술가들의 생각을 많이 참고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지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싶고. 근데 제대로 보는 공부라는 거는 뭐 경험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런 거겠죠. 근데 당장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저한테는 그 그림이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근데 네. 그림 그리는 게 보고 그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어떤 예술가든 내가 봤던 것을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는 거니까. 네. 고전주의 미술 같은 거 보면은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그리는 거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실은 제대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인상주의 화가나 그도 현대 미술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보고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들 혹은 와. 제대로 보는 것들 그 남들 다 똑같이 보는 것들 말고 네. 그 제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내가 보고 그냥 딱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제대로 뭔가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이모티콘들도 그냥 반듯반듯 귀엽고 동글동글하면은 그냥 귀여운 이모티콘에서 그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뭔가 좀 투박한 거나 혹은 뭐 실수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림 문법에서 벗어나는 것들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건데 네. 싶은 게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게 막 이렇게 뭉개지면서 또 다른 지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주 작은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민성 노무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작가님과 할 얘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업종도 다르고 어떤 분인지 감이 안 오니까. 근데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저는 즐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네. 사실 정말 희한하고 우연한 인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진짜 그렇고 저도 민성 노무사만큼 뭔가 좀 새롭게 느껴진 것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마침 우리 김미경 대표님 강연을 촬영을 하고 왔는데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대단하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나도 좀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저를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근데 걱정했던 거는 제가 말을 못 하거든요 잘.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대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엄청 달라져요. 네.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둘이 그냥 끝도 없이 말 없이 가는 거고. 근데 잘 이렇게 해주는 분들 만나면은 말이 막 술술 나오는데 두 분이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네. 예상했던 것은 그 PD님이시고 노무사님이시니까 네. 그런 쪽의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다만 그랬는데 근데 뭔가 그 인간적인 게 더 크고 거기에 한 칸씩 조금씩 얹어서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거든요. 그게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PD로서 질문, 노무사로서 질문 이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좋아서 이런 거 하시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게 먼저 오고 그리고 거기에 나의 직업적인 거 조금 얹어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재밌고 좋았습니다. 와. 준비를 많이 못해서 그래요. 농담이고. 사실은 저는 준비를 좀 해왔어요. 많이 해왔어요. 근데 거의 안 근데 했어요. 이걸 안 하고 저는 그냥 작가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더라고요.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키스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